아침 커피는 야 이제 일 시작이야. 내 점심 커피는 아직 좀 더 버텨야 돼. 그리고 저녁 커피는 죽었다. 오늘은 죽음이다. 의외로 커피의 기원이라고 하면 이슬람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긴 하거든요. 양들이 이상한 빨간 열매를 먹고서 이 양들이 밤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안 자고 막 뛰어다니니까 뭐야 왜 저래? 저 열매가 무슨 악마 열매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신께 가까이 가려고 깨어있는 그걸 위해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오늘은 특히 한국인들이라면 거의 이거를 하루에 한 3-4번은 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너무나 친숙한 엄청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하죠. 바로 힌트가 요 앞에 있습니다. 커피입니다. 커피.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커피를 언제부터 먹었나 하기 전에 제가 언제부터 먹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올라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처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안 먹다가 대학교 때 이제 밤을 새야겠다 마음을 먹고 안 그러면 죽잖아요. 우리 다 벼락치기파 아시면서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와 그때는 진짜 딱 먹으면 진짜 다음 날까지 쌩쌩하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안 먹었으니까 카페인 빨이 좋았던 거죠. 근데 요즘엔요 사회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녁 때 커피를 먹다가 배가 불러서 잠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20살 초반 막 이럴 때 대학교 때 처음 먹었고요. 인류는 언제 먹었냐?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커피 하면 어디서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의외로 커피의 기원이라고 하면 이슬람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긴 하거든요. 근데 9세기쯤에 에티오피아에서 이게 좀 전설이에요. 양측이 칼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양들이 이상한 빨간 열매를 먹고서 이 양들이 밤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안 자고 막 뛰어다니니까 뭐야 왜 저래? 저 열매가 무슨 악마 열매인가?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각성 효과가 있는 열매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이런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약간 전설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에티오피아가 그랬다가 요게 여러분 아라비카 커피라고 들어보셨죠? 아라비카 커피. 그러니까 아랍의 커피예요. 이게 15세기에 남아라비아 지금 예멘이죠. 예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커피 문화 자체는 15세기 그때 무렵에 아랍 이슬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커피를 왜 먹었냐면 깨려고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누가 먹었냐면 15세기에 수피즘이라고 이슬람을 이제 그러니까 종교는 수행을 할 때 연구하는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수피즘 사람들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요가하고 뭐 그런 것들 합니다. 근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졸리거든요, 사실 좀. 기도하다가 졸고 막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신께 가까이 가려고 깨어 있는 그걸 위해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이게 15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수피즘 그 수사들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각성 효과는 알려져 있었던 거죠. 커피 열매를 볶고 갈고 물에 우려 마시는 그런 거 자체가 15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커피는 그 이슬람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산지는 아니지만 거기 문화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피 이름도 카흐와라는 아랍어에서 온 거예요. 카흐와. 그게 지금으로 치면 굳이 따지자면 에너지 음료 정도의 의미래요. 그러니까 먹으면 힘이 나는 음료 뭐 이런 거의 의미인데 그 카흐와 그게 나중에 터키어에서 카흐베 그리고 네덜란드어에서 코피를 거쳐서 영어 커피가 됐다. 그래서 카흐와란 이슬람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커피 문화 시작은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카 커피 아시죠? 모카 커피. 모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무슨 열매의 종류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카가 이슬람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예멘의 항구 도시 이름이 모카입니다. 이 모카를 통해서 이슬람권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피를 예멘에서 쫙 이렇게 멀리 퍼지는데 이거는 모카항에서 들어온 커피다 이런 개념으로 모카 커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모카골드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지역 이름인 거죠. 항구 이름인 거죠. 굳이 한국어로 치자면 뭐 인천 커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권에 퍼졌을 때는 그 수행자의 음료 이랬었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그 수행자들만 마시는 게 아닌 거죠. 그 문화가 퍼지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뉴스를 서로 나누는 그런 커피하우스 문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커피하우스 문화가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카페가 있었고요. 이스탄불이 이제 거의 그 첫 번째 카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1554년, 1555년에 이미 카페가 세워진 거죠.
1554년이면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159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카페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지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래는 그 커피를 마시고 깨어가지고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이 커피하우스 문화라는 건 실제로 이거는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모여서 얘기 나누고 뭐 소문 뒷담화 있죠. 뒷담화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정치 이야기하고 시를 읽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놀이를 해서 커피하우스는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잡담을 나누는 그런 도시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그 전설이 있고,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건 얘기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다라고 알고 있는 게 있고 실제가 좀 있는데, 전설 많이 아시는 전설은 뭐냐면 튀르키예 지금의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가 비엔나를 공격했어요. 오스트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비인을 함락시키려고 막 했는데 결국 함락이 안 되고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군을 하게 돼서 오스트리아 분들이, 그러니까 비엔나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불 피우고 남은 자리 뭐 이런 것들, 그 옆에 이상한 검은 이상한 씨앗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먹기 시작했던 게 유럽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뻥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설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1683년인데 그 전에 이미 베네치아를 거쳐서 커피가 들어와 있었다, 17세기 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은 한 17세기 요 무렵에 유럽에 전파된 건 사실인 거죠. 이게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 하우스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땐가? 시민의식이 성장할 때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농노 출신이잖아요. 밭 깔고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완전히 속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일을 해야지 이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시민의식이 성장이 됐고 시간들이 좀 생기고 말하자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나눌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카페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무렵에 카페가 들어오니까 카페 문화와 만나가지고 이게 폭발을 한 거지, 그 전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즐길 여유와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이 잘 맞아서 폭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그 커피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커피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수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당시의 시대 상황, 그러니까 신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 뭐 이런 것들과 다 맞아떨어져서 마침 들어온 카페 문화 만나가지고 카페 문화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커피하우스라고 했고 프랑스어로 카페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프랑스에 1686년에 파리에 굉장히 유명한 카페 프로코프라는 게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각종 문인, 미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로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면서 카페라는 것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에서도 카페라는 말들을 갖다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커피하우스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지만 카페는 문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좀 더 큰 형태, 큰 개념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9세기 이후 들어서는 영어권에서도 카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떠들어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카페는 떠들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좀 떠들어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라, 그런 곳을 카페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조용해 이런 건 좀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긴 했지만 원래 카페라는 공간은 그래서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카공족은 좀 달라요. 약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가서 취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자격증 시험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철학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입 시험으로 논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 논술은 정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가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나의 관점으로 다에 대해서 비판해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해야 되는 정답 있는 논술이라 면 프랑스 논술은요 바칼로레아라고 그러죠. 그냥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철학 토론에 참여도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북콘서트처럼 그런 거 하면서 뭐 저자들, 철학 그쪽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서 이걸 해가지고 논술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 푸는 것과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것의 차이가 이런 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논술 대비로 카페에 가가지고 그렇게 듣고 토론에 참여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완전 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완전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실이 많이 섞여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유럽은 물을 그냥 마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마시던 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또 유럽에 가서 물 잘못 마시면 배앓이하고 막 그렇습니다. 배탈 나고.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웬만하면 물을 그냥 마시기보다 다른 거를 마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유럽에 처음 갔을 때 오래전에 갔는데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지금은 우리가 물을 많이 사 먹지만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식당에 갔더니 물값이랑 맥주값이랑 비슷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맥주를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유럽 한 달 내내 맥주를 먹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식사를 할 때 물보다는 음료를 같이 마셔요. 근데 그게 주로 술이었던 거예요. 남부 쪽으로 가면은 날씨가 좋고 포도가 있으니까 와인, 위쪽으로 가면은 포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은 맥주. 그래서 벨기에나 독일 이쪽이 그 맥주가 발달하고, 뭐 이탈리아나 밑에 스페인 내려가면 이쪽이 이제 또 와인이 발달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마시는 거를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는 저녁 때 여러분 술 한잔하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 저도 술을 딱 같이 반주를 한잔하면 약간 해롱해롱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푹 잔단 말이죠. 뭐 좋은 말로는 푹 자는데, 그러니까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음료입니다. 근데 이게 커피는 완전 다르잖아요. 먹으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사람을 깨우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이제 과장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몸을 이완시키고 판단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술을 계속 먹다가 커피를 먹게 되니까 이 유럽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다. 좀 더 오래 이야기하고 맑은 정신으로 얘기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어떤 깨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이제 단순할 수는 없긴 하지만 술 때문에 취해 있는 시간은 확실히 줄었죠. 커피를 대신 마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물 대신 뭐를 마시는데 그게 차나 커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술을 마셨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왔기 때문에 깨어났다가 아니라 또 시대적 배경과 맞았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농경사회에는 제가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밤에 할 일이 있으니까 깨어있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아침에 일하고 해 있을 때 일하고 술 한잔 먹고 잠 자고 그럼 맞았어요. 근데 그게 공장,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의 시간이 오니까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농사는 내가 좀 짓고 싶은데 짓고 술에 취해서 좀 느슨해질 땐 느슨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의 보조장치처럼 커피가 들어와서 이제 번성하게 됐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이고요. 그런 시대적 배경과 맞아가지고 그런 거지 커피 때문에 유럽이 갑자기 깨어났어 그런 건 아니고 유럽이 깨어나는 그 순간에 커피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밤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밤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면 근데 도시 공간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밤에 사람을 말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커피는 굉장히 근대적인 음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대사회가 된 결과로 커피가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커피가 근대사회를 조금 더 앞당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준 거죠.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얘기했듯이 카페가 토론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토론하려면 인터넷 게시판에 가서 토론할 겁니다. 아니면 신문기사가 올라져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댓글도 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이제 카페인 거예요. 카페에 가서 야 어디 그 귀족 집안 누가 이런 개차반 개망나는 짓을 했대 라고 하면 야 나도 봤어 나 그 얘기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야 그거 헛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SNS 이런 역할들을 카페가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자 우리 갑시다 막 이런 것들이 카페에서 연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카페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당 모의도 하고 뭘 하자라고 했을 때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괜히 이상한 데 모여서 얘기하면 수상하잖아. 근데 카페는 원래 그렇게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밀 아지트 같은 역할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한테 이런 의미죠. 아침 커피는 야 이제 일 시작이야. 점심 커피는 아직 좀 더 버텨야 돼. 그리고 저녁 커피는 죽었다. 오늘은 죽음이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기 위한 각성 효과를 위한 거니까. 대신 이런 건 있죠. 누군가한테 야 점심 밥 먹자라는 얘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차 한잔 합시다. 이런 거.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죠. 이런 거는 사실은 한두 번 만난 사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가벼운 만남의 촉매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카페, 커피 그런 역할들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는 커피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서로 취향을 나누는 너 그거 먹어봤어? 나도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발샷 커피 그거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나 산미 있는 건 별로야. 블루보틀이 어때? 하는 식으로 뭔가 취향을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의 현대인들은 커피를 빼놓고는 현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생활 라이프 패턴을 이야기하기 힘들게 되었죠.